나이값을 잘하고 있는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 나이 먹고 나이값도 못하는 게 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이값을 해야 할 때가 되었소. 그렇다면 나이값이란 무슨 뜻인지 아오?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나이값이란 나이에 걸맞은 지혜와 품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오. 나이가 들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모습을 많이 봐왔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미 몇십 번은 산이 깎이고 바다가 된 지 오래요. 나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요. 나 혼자만 고립될 수가 있어. 성숙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단계지만 모두가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니요. 외형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행동을 피하고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소. 나이가 들면서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요. 과거에는 노인이 많지 않았고 노인은 존경받는 존재로 여겨졌다오. 하지만 오늘날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독점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버스 안에서 한 노인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통화를 듣게 되었다오. 그 노인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건강 문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오. 특히 대중교통이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요. 급한 일이 아니면 빨리 끊고 통화는 가능한 한 조용히 해야 하오. 또 다른 예로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가 자주 경험담을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오.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이랬고 저랬고 하며 장황하게 설명하곤 하오. 처음에는 모두가 흥미롭게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다른 가족들은 점점 지루해지고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오. 결국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지게 되오.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적게 하고 낮은 톤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오. 이는 단순히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질문을 던져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오. 또한 가족 모임에서 자주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오. 나이가 들면서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요. 공공장소에서나 가족 모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오. 말을 적게 하고 낮은 톤으로 말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성숙한 노년을 보내는 첫걸음이요. 두 번째 주제인 허풍을 떨거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특히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은 더욱 주의해야 하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 자랑을 하던 기억이 나오. 그분은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했고 딸이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자랑하며 자녀의 성취를 이야기했다고.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오. 다른 친구들 중에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친구는 자신의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려 걱정이 많았는데 계속된 자랑이 오히려 그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 것이요. 또 다른 예로 직장 동료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던 일이 있었다오. 그는 새로 산 고급차와 해외여행에서 묵었던 럭셔리 호텔 이야기를 하며 돈 자랑을 했다오. 하지만 그 자랑이 끝난 후에는 모두가 조용해졌다오. 그 자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도 있었기 때문이요. 그 동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한다오. 자랑뿐만 아니라 허풍을 떠는 것도 문제요. 허풍을 떨다 보면 자신이 과장한 이야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더욱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오. 이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오. 한 번은 한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과거 경력을 과장하며 큰 회사를 다녔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허풍을 떨던 일이 있었다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오. 그 후로 그분은 모임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오. 반면에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그 성과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선배는 평생을 봉사활동에 헌신해 왔지만 자신의 봉사활동을 자랑하지 않는다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선배를 존경하게 되고 그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한다오. 자랑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오. 우리가 자랑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얻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나이가 들면서 허풍을 떨거나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허풍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생각과 관점을 형성하게 되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나이가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오. 편견과 선입견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두오. 예를 들어 한 번은 아는 한 선배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외모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던 일이 있다고. 그 선배는 이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일을 잘할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옷차림이 엉성하니 성실하지 않을 거야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곤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학력이 낮아도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직원도 있었고 겉모습과 다르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도 있다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행동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제대로 알기 전에 그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멀리하려 했다오. 하지만 그 친구는 매우 성실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오. 만약 처음부터 편견 없이 그 친구를 대했다면 더 빨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요.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려면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선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고 직접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려고 했다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오. 또 다른 예로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은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는 처음에는 젊은 세대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 결과 그는 젊은이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이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들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오. 네 번째 주제인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화를 자주 내게 될 수 있어.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오.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다오. 이로 인해 가족들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지내야 했고 친구들도 그와의 만남을 꺼리게 되었다오. 결국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오. 또 다른 예로 제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들이 실수할 때마다 크게 화를 냈다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상사에게 다가가기 두려워했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졌다오. 직원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팀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다오. 화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오. 화를 내는 동안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 장기적으로 화를 자주 내면 심장 질환, 고혈압, 그리고 기타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요. 반면에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오. 예를 들어 아는 한 어르신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깊이 숨을 쉬고 차분하게 생각한 후 대화를 시도했다고. 그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오. 이로 인해 그는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친구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오. 첫째,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멈추는 것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오. 둘째, 화가 나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오. 셋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는 것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 돌아오면 자주 화를 냈다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지쳐갔고 가족 관계가 점점 나빠졌다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결심했다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명상과 요가를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오. 또한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오. 그 결과 그는 점점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가족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오. 나이가 들면서 화를 자주 내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이요. 화를 내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에게도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오. 대신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오. 화를 내는 대신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종종 간과하게 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한다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요.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건강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예를 들어 아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건강검진도 잘 받지 않았다오. 그 결과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 질환과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고생하게 되었다오. 그는 결국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오. 반면 또 다른 지인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다오. 그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빠르게 대처했다오. 그 결과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오. 이처럼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은 나이 들어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했다오. 그는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오. 반면 운동을 소홀히 했던 또 다른 분은 체력이 점점 약해지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오. 그는 나중에 후회하며 좀 더 젊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오. 건강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하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오. 예를 들어 제가 한 할머니는 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다오. 그녀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가공식품을 피했다오. 그 결과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큰 질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오. 반면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건강을 잃은 한 분도 있다오. 그는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었다고. 이는 그가 젊었을 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였다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오. 아는 한 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오. 그는 한 번은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의 암을 발견했고 빠르게 치료를 받아 완치되어 잘 살고 있다오. 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또 다른 분은 늦게 발견된 질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이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잘 돌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오.